안녕하세요 여러분, 도쿄아베이슈입니다. 지난주 금요일날 주가가 제법 많이 하락했는데요. 오늘은 구글, 아마존, 그리고 엔비디아가 대응하기에 있어서 어느 정도에 위치했는지 한번 업데이트를 해보려고 합니다.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좋아요를 눌러주시면은 제가 꾸준히 채널을 유지하고 분석하는데 큰 도움이 되니 많은 도움 부탁드립니다. 먼저 구글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구글의 경우 전 고점 대비 약 25% 정도 하락하면서 19.68의 P 멀티플에 도달하게 되었습니다. P 멀티플 기준으로 봤을 때 구글이 지금 비싼지 아닌지를 보도록 할 텐데요. 구글은 2021년에 91%라는 엄청난 순이익 성장률을 보여주었지만 인플레이션을 진정시키는 과정에서 일어나는 경기 침체 등으로 인해 앞으로의 순이익 성장률이 2021년 때만큼은 좋을 것으로 예측이 되지 않습니다. 2022년에는 마이너스 4.10%의 성장률을, 2013년에는 17%, 그리고 2024년에는 13.24%를 기록하면서 평균적으로는 약 8.89%의 성장률을 기록하게 될 것으로 예측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평균 성장률이 8.89%이므로 구글에 있어서 적합한 P 멀티플을 8.89라고 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피터 린치가 말하는 적합한 밸류에이션 기준인 PEG가 1이라는 공식은 성장률이 기본적으로 15% 이상일 때 적용되는 룰이기 때문입니다. 적어도 지금 기준으로 구글의 성장률은 15% 아래이기 때문에 워렌 버핏의 스승이라고 할 수 있는 그램 더스의 공식이라던가 그램 더스의 공식의 확장형을 사용할 수 있는데, 그램 더스의 공식은 일반적으로 5% 이하의 성장률을 대상으로 사용하는 공식이므로 5에서 15% 사이의 성장률 기업을 대상으로 적용되는 그램 더스 공식의 확장형을 사용하는 게 더 바람직합니다. 그램 더스 공식의 확장형에는 성장률 5에서 15% 사이의 성장률 기업을 평균으로 나타내는 것이고요. 역사적으로 S&P 500의 기업의 평균 멀티플은 15이기 때문에 여기 15 멀티플이 바람직한 멀티플로서 수렴이 되겠습니다. 15를 기준으로 본다면 구글은 여전히 약 25% 정도 고평가를 받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나 구글이라는 기업이 사실 펀더멘탈이 굉장히 강하고 다른 기업들이 감히 함부로 넘볼 수 없는 시장을 구축하고 있기 때문에 약간 고평가라고 해서 단순히 구글을 피해야 하는 기업이 아닌 대응을 해야 하는 기업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만약 구글의 주가가 80달러까지 하락하여 PE 멀티플 15까지 와준다면 매수해야 할 절호의 찬스지만 그럴 가능성은 사실 제법 낮기 때문에 이미 100달러 때 한번 매수를 하셨다면 90달러 때 2번 정도, 그리고 80달러 때 또 한두 번 정도 매수를 한다면 정말 좋은 평단가를 장기적으로 구축할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앞으로 장기적으로 연준이 금리를 높이고 QT를 하면서 주가가 떨어질 것은 너무나 뻔한데 왜 대응을 하냐라고 물어볼 수 있겠는데요. 제 경험상 적어도 거시경제에 있어서 뻔한 시나리오는 없었습니다. 거시경제에 있어서 누구나 다들 똑같은 답을 외쳤을 때 일반적으로 거시경제는 다수의 기대에 반대되는 방향을 종종 보여주었고, 사실 단기 투자가 아니라 장기 투자를 한다면 지금과 같은 이벤트는 좋은 포트폴리오를 구축할 수 있는 좋은 기간 중 하나이기 때문입니다. 이미 아실 분들은 아시겠지만 구글은 광고계에 있어서 최고의 기업입니다. 물론 최근 들어서 아마존이 미국에서 발생하는 전체 광고 관련 매출액 수익에 있어서 캐파를 이렇게 늘려나가고 있는 추세이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글은 이미 저희들의 생활에 뺄래야 뺄 수 없는 일부분이 되었죠. 안드로이드는 전 세계 핸드폰 시장에 있어서 이미 87%의 시장 점유율을 갖고 있는 상태인데요. 이 안드로이드를 이용해서 구글은 엄청난 돈을 벌어들입니다. 안드로이드에 내재되어 있는 구글 플레이만 해도 2019년 기준으로 9빌리언 달러가 나오고요. 참고로 최근에 구글 플레이가 수수료를 높였기 때문에 더 많이 나올 겁니다. 이제는 구글 맵과 구글 페이를 통해서 2.2빌리언 달러의 매출을 벌어들인 기록이 있으며, 심지어 안드로이드에서 사용되는 핸드폰 서치는 구글 서치 엔진이 디폴트로 설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에 따른 애퀴지션 코스트가 7.5빌리언 달러나 세이브되어 18.8빌리언 달러의 수익을 기대할 수 있었습니다. 2019년 매출 기준 11%에 가까운 부분을 안드로이드가 차지하고 있는 것이죠. 게다가 개인적으로 사용하는 지메일이라던가 구글 드라이브, 유튜브, 크롬 모두 실생활에서 필수적인 요소들입니다. 그 다음은 아마존입니다. 아마존의 경우는 한때 전고점 대비 약 41% 정도 빠졌으나 쌍저점을 보여주면서 주가가 약 20% 정도 반등해준 상태입니다. 참고로 말씀드리지만 아마존을 P 멀티플로 평가하는 실수를 하시면 안됩니다. 아마존은 벌어들이는 대부분의 이익을 재투자하는 데 사용하기 때문에 영업현금 흐름을 기준으로 사용하셔야지 순이익을 기준으로 평가하는
P 멀티플을 보고 밸류에이션을 하면은 아마존은 엄청난 고평가구나 하는 실수를 저질 수 있습니다. 게다가 영업현금 흐름을 기준으로 봐야 한다는 것은 제 의견이 아니라 아마존의 파운더 제프 베이조스가 캐시플로우를 기준으로 봐야 한다고도 언급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마존의 경우는 영업현금 흐름인 OCF를 기준으로 볼 텐데요. 아마존의 영업현금 흐름 성장률은 이미 2021년에 마이너스 30.56%로 지난해 대비 좋지 않은 실적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러나 2022년에는 48%, 2013년에는 42%, 그리고 2014년에는 24%로 굉장히 좋은 영업현금 흐름 성장률을 낼 것으로 예측이 되고 있습니다. 평균적으로 28%의 영업현금 흐름 성장률은 꽤나 좋은 퍼포먼스라고 생각이 됩니다. 최근 아마존은 2022년 1분기 실적에 있어서 이렇게 프리 캐시플로우가 마이너스를 보여주는 등 꽤나 실망스러운 실적을 보여주었는데요. 이렇게 안 좋은 실적은 주가에 전부 다 반영이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아마존의 실적이 이렇게 안 좋았었던 이유는 제가 이전 아마존 분석 영상에서 꽤나 익스텐시브하게 다루었듯이 템포러리한 이슈라고 생각이 되고요. 지난해와는 달리 이번 2022년 3분기에 아마존 프라임데이가 열리면서 3분기 실적이 기대되는 만큼 이렇게 아마존 기업의 밸류에이션이 성장률 대비 21.45 정도로 저평가를 받을 때 모아나갈 계획입니다. 만약 아마존이 영업현금 흐름 성장률 28%에 맞는 멀티플을 받게 된다면 주가는 지금으로부터 54% 정도 더 성장할 수 있겠습니다. 개인적으로 아마존은 지금 약 1.81% 정도 수익을 내고 있는 상태인데 이번 하락장을 기회 삼아 앞으로도 꾸준히 모아나갈 수 있는 아주 좋은 기업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럼 이제 엔비디아를 보겠습니다. 엔비디아 또한 아마존과 비슷하게 저점 대비 약 22% 정도 반등을 해준 상태인데요. 반등과 함께 엔비디아의 PE 멀티플은 35로 다시 오르게 되었습니다. 엔비디아가 2025년까지 보여줄 평균 성장률 18%에 대비해서는 고평가라고 생각이 되고요. 다만 엔비디아라는 기업의 수익성과 성장성이 매우 좋기 때문에 고밸류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전에 말씀드렸듯이 150달러 때부터 분할 매수로서 하락에 대한 대응을 하셨다면 지금의 상승이 별로 아깝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저의 경우 엔비디아가 또 상승을 하면서 조금 더 고평가 영역에 와주었기 때문에 다시 관망을 할 생각이고요. 만약에 다시 엔비디아가 150달러로 진입하여 30 초반에서 20 후반대의 PE 멀티플로 와준다면 다시 분할 매수를 시작할 계획입니다. 안 온다고 해도 상관없습니다. 이미 150달러대에서 분할 매수를 했기 때문입니다. 오늘은 이렇게 구글과 아마존 그리고 엔비디아에 대한 밸류에이션 체크를 해보았습니다. 아마존이 제일 저평가했으며 그 다음으로 구글 그리고 엔비디아였는데요. 이미 엔비디아의 경우는 사전에 분할 매수로서 대응을 했기 때문에 기회가 된다면 구글과 아마존을 차근차근 대응해 나갈 계획입니다. 혹시라도 저와 함께 의견을 공유해 나가면서 투자를 하고 그와 동시에 제가 꾸준히 분석을 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시고 싶으시다면 언제든지 멤버십 가입을 통해서 텔레그램과 함께 할 수 있으시고요. 그럼 다음에 또 다른 기업 분석과 함께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다음에 또 만나요. See you later.